안녕하세요. 하쌤엄마TV의 하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일부 영상에 이어서 귀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 의대에 다니고 있는 임민찬입니다. 쓰신 책 있잖아요. 네네, 저 최근에 이렇게 네. 의대 합격 고득점의 비밀이라는 그 고등학교 3년의 지침서 같은 느낌으로 저만의 노하우들을 담은 책을 최근에 쓰기도 했어요. 좋습니다. 네. 의대에 합격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네. 의대 3학년이죠. 네. 네. 어떤 전형으로 가셨을지 좀 궁금해요. 네. 예, 수시원서 어떻게 6장 어떻게 썼어요? 일단 제가 6장 중에서 사실은 네. 의대 합격했다고 하면 되게 의대를 많이 썼을 것 같은데 네. 의대를 딱 한 장만 이 중앙대학교 의대 네. 다빈치형 인재 전형으로 써서 합격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전남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 균형 직윤으로 받을 수 있어서 서울대 식물생산과학부를 직윤으로 받았고요. 네. 그리고 합격? 네, 합격을 했고 또 고려대학교 보건환경융합과학부에도 제가 이제 보건 그쪽에도 이제 쓸 수가 있어서 예. 거기에도 이제 학생부 종합 예. 전형으로 합격을 합격하고. 했고요. 그리고 제가 원광대 원광대 치대. 치대도 합격을 했었고요. 학생부 네. 종합 전형으로. 네. 그리고 제가 경희대 치대랑 네. 또 전남대 네. 치대를 썼었는데 이제 거기는 안 됐었어요. 안 되고, 네, 네. 그래서 네. 중앙대 의대로 선택해서 오게 됐군요. 네, 맞아요. 와, 정말 요즘에, 모든 대학 합격한 학생들이 의대로 많이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네. 그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은 것도 참 대단하네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 중고등 어떻게 우리 임민찬 군이 공부를 했는지 이제 물어볼 텐데요. 임민찬님은 네. 예비 중1일 때 지금 중고등 공부법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예비 중1일 때 공부 얼마만큼 하고 중학교 진학했나요? 일단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수학일 텐데 네. 사실 수학은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이제 그 봄방학 네, 그 네, 네. 전후로 네. 정말 딱 중학교 공부를 이제는 제대로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예습을 본인이 하는 마음을 먹고 누가 네네. 시켜서 한 게 아니고? 네네. 왜냐면 네. 이제 딱 1년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뭔가 좀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수학 선행을 예습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랬어요? 네네. 그러면 국어는 어떻게 했어요? 국어 준비는 따로 하셨나요? 사실 국어 같은 경우는 따로 하기보다는 네. 이제 문제를 푸는 느낌보다는 그 어떤 문제집 중에서 그 중학교에 나오는 필수 문학 작품들이 모아져 있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작품들의 일부분들만 다 모아져 있는 책이에요. 온 작품을 읽는 거? 네네. 그래서 그 작품을 읽으면서 중학교 때 배우는 작품들이 이런 거구나라고 그런 느낌 을 갖는 거에 더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럼 국어는요? 국어는 네, 국어가 이제 죄송해요. 네네. 영어. 네, 영어. 예. 사실 영어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 단어랑 기본적인 문법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해두는 거고 사실은 이제 중학교 시기가 되면 네. 보통 이제 영어 단어는 그 학년이 사실 크게 나눠져 있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최대한 단어는 많이 해두면 해둘수록 좋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은 아이가 초등 수준의 단어가 다 됐다라고 네. 하면 또 중학교까지 하면서 단어 잘 챙겨주시고 네. 또 문법 같은 경우도 네. 기본적인 것들은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중학교 때 성적도 네. 그러면 다 올 A였어요? 네네, 올 A. 와. 네네. 그러면 그것도 전교 1등으로 졸업하고 네, 중학교도 그때도, 네네. 와, 정말 후덜덜하네요. 그러면 네. 이제 본격적으로 중학교 때 네. 국영수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네. 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좋은 팁 같은 것 좀 알려주실래요?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어떤 네. 가이드라인이 좀 있으면 참 좋거든요. 네. 예. 사실 이제 이 중학교 시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 네. 고등학교 진학 전에 사실 네. 고등학교 때는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워낙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 전, 이 중학교 시기 때 어떤 걸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네. 일단 수학 같은 경우는 네. 이 중학교 과정에 대한 심화적인 학습 그러니까 학원과는 별개로 저는 항상 스스로 심화 문제집 한 권은 항상 푸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네네. 이 학원에서 하게 되면 모르는 문제 있으면 네. 별표 쳐서 그냥 가져가 버리잖아요. 스스로 고민하게 되는 능력이 부족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스스로 하는 문제집 한 권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특히 중학 도형
제대로 끝내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이 중학도형이 고등학교 가서 공식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또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계속 쓰이기 때문에 그 중학도형도 제대로 잡고 가자라는 게 수학이 네. 되는 거고요. 네. 영어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본적인 단어나 문법이지만 상위권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서술형, 그러니까 영작이죠. 네. 영작 연습을 항상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영작 연습은 요즘에 시중에 있는 서술형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네, 있거든요. 맞아요. 예. 이제 그런 책들도 다 잘 나와 있어서 네. 그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겠고 네. 또 하나는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네. 모의고사 형태로 영어 내신이 나와요. 영어 내신 자체가 네. 모의고사 문제처럼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그 네. 겨울방학 시기에는 모의고사 공부도 시작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네네. 아, 네. 국어도 봐도 네. 국어. 네. 국어는 결국에 이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되게 바빠서 네. 문법을 제대로 안 잡아주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이 고등 문법 수준까지는 확실히 잡아두고 올라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그래요? 것 같아요. 네. 그럼 중학교 때 그렇게 네.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문제집도 풀면서 했지만 네. 학원도 이용을 하셨나요? 네, 물론 학원을 네. 이용을 했지만 네. 사실 학원에만 의존을 하는 건 아니었고 네. 사실은 이제 학원에서 하는 그 숙제나 그런 것들 이외에도 네. 모든 과목에 대해서 저 스스로 하는 문제집이 아. 항상 하나씩은 있었거든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었던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점점 혼자 공부하는 비율을 높여가는. 아, 맞아요. 예, 네. 맞아. 그러면 네네. 중학교 때 어머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네. 그 중2병 아시죠? 아, 네, 그쵸. 예, 북한 누구도 못 쳐들어온다고 네. 무서워서 네네. 네. 그런 사춘기 혹시 중2병이라든지 사춘기는 없었어요 따로? 네네. 저는 다행히 사춘기는 없이 잘 지나간 케이스. 예, 그게 진짜 이 중학교 때 사춘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네. 얘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공부를 잠깐 스톱시키고 아이가 자기의 혼란한 그 정체성을 찾는 시기를 줘야 되는지 그 갈림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들이 보면 맞아요. 저희 첫째 아이 같은 경우도 사춘기가 없어서 걔는 쭉 공부를 해 나갔는데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또 사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춘기가 왔을 경우에는 공부를 푸시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푸시하면 이제 빵 터져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 임민찬님은 사춘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더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요즘에 지금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한 학기만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는데 네. 임민찬님은 그때 자유학년제가 없었어요? 네네. 어땠어요? 이제 제 아래 학년부터 그게 시행이 됐고 네. 저까지는 이제 시험을 봤었는데 네. 이제 요즘에 그러니까 한 학기가 네. 자유롭게 되다 보니까 네. 학부모님들이 네.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네.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네, 될지. 맞아요. 그때 막 선행을 막 달려야 되는지.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예습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시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감각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네. 공부도 필요하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때 네. 진로. 아이가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네. 이제 아이가 평소에 보는 영상, 유튜브 뭐 영상이나 네. 또 아이가 보는 책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또 뭐 아이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관심 있어 하는 그쵸. 그런 이제 어떤 평소 대화 주제. 대화 주제라든지 네. 뭐 이렇게 쉬는 시간에 애가 뭘 하고 노는지 맞아요. 뭐 그런 것들 것들을 어떤 보면서 힌트가 되죠. 그런 네, 것들이. 아이가 어떤 분야를 좋아하는지 보고 만약에 아이가 뭔가 과학 분야가 좋아한다라고 하면 아이를 그런 과학관에 함께 데려간다거나 네. 그렇게 위주로 체험한다거나 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그 뭔가 진로를 느낄 수 늦게 있도록. 어떤 꿈이 생기거나 롤모델이 생기거나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사실 명확한 진로를 정하기 힘들더라도 계열만이라도 계열만이라도 어떤 계열로 갈 것인지. 그쵸, 그게 또 공부의 동기부여. 동기부여 맞아요. 네, 꿈이 맞아요. 있는 아이가 공부를 또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 고등 가면 꿈이 없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또 생활기록부까지 맞아. 생활기록부까지 연결시켜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중학교 때 내신 준비라든지 수행평가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내신 준비 같은 경우는 네. 저는 물론 학원을 다녔긴 했지만 네. 학원에 의존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항상 스스로 문제집을 푸는 것들이 있었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앞서도 네.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요해서 한 번만 네. 더 짧게 네. 말씀드리면 학원에서만 수학을 시켜버리면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푸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네. 모르는 문제 별표 쳐버리면 그냥 그냥 가져가 버리고 알려주니까 네, 학원 맞아요. 선생님들이 생각을 안 하죠. 그렇죠.
근데 네. 고등학교까지 생각을 하면 아이가 스스로 답지를 보면서 고칠 수 있는 능력도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연습을 중학교 때 해야 한다. 해야 한다. 맞아.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려면 네. 중학교 때, 그리고 맞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네. 연습하려면 중학교 때. 네, 그리고 수행평가는 사실 제가 따로 챙기는 것보다는 이제 제가 방과후 학교 때 컴퓨터는 네. 컴퓨터를 특히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었고 사실은 학교 수업에 충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충분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특목고에 가지 않고 이렇게 네. 전교 1등이면 네. 일반고에 간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저는 이제 꿈이 중학교 네. 2학년 때부터 의대를 꿈꿔왔기 때문에 네. 일반고에서 아예 차라리 전교 1등 이렇게 확실히 맞아요. 내신을 찍어서 수시 전형으로 네. 가는 게 좋겠다라고 아. 생각을 해서 네, 일반고를 진학을 했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의대 가기에는 차라리 일반고에서 전교 1등 찍는 게 유리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예비 고1 그런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네. 제가 대신 궁금한 거 여쭤보면은 네. 예비 고1 네. 도대체 얼만큼 하고 가야 되는지 지금 말이 너무 무성해요. 뭐 수원, 수2까지 해야 된다, 네. 수상 하면 된다, 뭐 네. 이런 말이 많은데 네. 우리 임민찬님은 어떻게 하고 갔어요? 예비 고1 때 네. 어느 정도 준비해서 갔어요? 네, 그 가장 중요한 이제 수학을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수학은 제가 그 수학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네. 수학 상이랑 수학하 수학하. 이 내용은 네. 필수적으로 네. 그래도 예습을 하고 가는 게 도움이 되고요. 맞아요, 맞아요. 또 만약에 더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수학 원 내용까지 예, 하는 고2 때 정도? 배우는, 네, 고2 때 배우는 그 정도라고 그 생각을 정도. 해요. 네, 네, 맞아요. 네네. 네, 수학은 그 정도? 네네. 그러면 국어나 영어는 어느 정도 하고 가면 좋을까요? 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 네.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문법은 고등 수준의 문법까지 하고 가는 게 좋고 네. 이제 문학이나 비문학은 네. 사실 그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익히고 가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했던 것 중에 그 EBSI EBSI 무료인가 있어요. 네, 중에서 이제 윤혜정 선생님의 개념 나비효과 유명하죠. 그게 네, 결국 예. 가장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랬어요? 그거를 꼭 듣고 가면 좋겠다. 듣고 가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영어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결국 단어나 문법,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렸던 게 영작 하는 방법이었고요. 맞아요. 이제 영작 교재 추천을 하나만 드리면 네. 그 블랙라벨에서 네. 나온 고등 내신 어법이라는 교재가 네. 어법을 가지고 영작하는 그 연습을 할 수 있어서 광고 아닙니다. 네, 이거 제가 실제로 네, 실제로 이제 했던 교재. 하고 네. 이제 과외 학생들에게도 추천하는 네, 책이라서 맞아요. 이제 그런 것도 활용해보면 그 서술형 문제 중에서 영작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 또 같아요. 그게 등급을 가리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예,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고등학교 때는 주로 이제 학원이나 그리고 혼공 네. 어느 정도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인강이나 이 정도 비율은 그러니까 수능 내신하고 수능은 좀 준비가 다르죠. 네네, 그쵸. 하면 내신에서 수능 준비 이렇게 나눠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내신 같은 내신, 경우는 네. 이제 비율이 보통 5대5로 5대5? 많이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내신은 학교 선생님 수업을 듣고 또 네.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또 학원이나 또 다른 인강을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또 중요한 만큼 네. 5대5로 5대5 로? 유지를 하려고 했었고요. 네. 수능 같은 경우는 저는 주로 학원보다는 인강에 더 의존을 많이 해서 공부를 하고 인강에다가 자기 주도를 섞어서 많이 하는 느낌이었어요. 네네. 아, 그랬어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면 좋더라.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내가 공부할 더 마음이 생기더라. 네. 좀 해주고 싶은 말이 마지막으로 있을까요? 네. 네. 사실 이제 이 중학교 시기 또 고등학교 시기가 특히 이제 고등학교 시기까지 가게 되면 네. 아이들이 공부도 공부지만 또 낯선 환경들 네. 그 속에서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받아야 되는 스트레스가 많단 말이에요. 네. 되게 힘들고 네. 또 그걸 성인이 아닌 나이에 네. 견뎌내기가 힘들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고등 부모도 힘든데. 네,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이 시기가 끝나면 뭔가 더 편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가 대학에 졸업을 죄송해요. 네. 고등학교에 졸업을 하고 네. 수능을 보고 성인이 되면 네. 같이 있을 시간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절감해요. 네. 저도 대학생 아들 그쵸. 보면 진짜 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정말 이 시간이 아이랑 같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마지막 시간이고 가장 많은 시간이
시간이니까 그만큼 좀 더 화를 내고 싶거나 네. 약간 이렇게 올라오는 그럴 때가 있더라도 한 발 더 물러서서 아이 좀 더 생각해주고 네. 보듬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고등 엄마로서 지금 굉장히 약간 울컥했어요. 네. 우리 아이한테 진짜 되게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지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되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중고등학교 구독자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임민찬님이 의대 합격 고득점의 비밀 그 책을 쓰신 저자와 인터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아이 공부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리 임민찬님이 친히 그 답글로 적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좀 더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안녕.